정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이슈 중 하나는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입니다. 정년 연장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풀기 위해선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공기관 300여 곳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2년 안에 8,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 31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데 쓸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대 부분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청년 정규직을 더 뽑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도 청년 일자리 확충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두고 각 개파는 새 결집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남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은 혁신위의 안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대표와 중진위원이 합의한 중앙위원회와 재신임 투표 일정을 흔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비주류 성향 의원 모임인 민진모는 중앙위 강행 시 혁신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문제는 국감 이후로 이루는 것이 옳다는 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중앙위의 투표 참여를 제고하기로. 원외 인사들의 설전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전 지사는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의 비전과 일정 등 향후 로드맵을 밝힐 예정입니다. 신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 보통 사람을 위한 정당, 일하는 정당을 내세워 이념적으로는 중도주의를 표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조선중앙통신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 위성 개발이 마감 단계에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우주개발국장은 특히 우주개발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2차 후보자 250명의 명단을 북측에 건넵니다. 북측에서는 200명의 이산가족 명단을 보냅니다. 남북은 의뢰서에 적힌 사람들의 생사 확인 등을 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교환합니다. 한적은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국장급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측의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르면 다음 달 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후 외교가의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성사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해온 국장급 협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고 현재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방식 등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을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관급 접촉도 진행됩니다.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열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따로 만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면 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인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논의하는 등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오는 19일 열리는 한일 축제 한마당도 양국 접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 유력 인사들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 추인됐습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도부와 집행부의 직을 걸고 앞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추인을 호소했습니다. 미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서 합의를 받았고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는 일부 산별 노조의 반발로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위원장이 갑자기 회의장 탁자 위로 올라가 인화물질을 몸에 뿌렸습니다. 저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좀 할게요. 다투신 분은 없으세요? 그러나 곧바로 저지당해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일반 해고 도입이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취업규칙 변경은 사측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대타협을 야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주말에는 족밥 속보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정의 야합 실체를 조합원과 국민에게 낱낱이 알리고 함께 나갈 것입니다. 평을 통해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길을 열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후속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등 5대 개혁 법안을 내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결을 해야 됩니다.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특별 연장 근로를 8시간 허용했고 지금까지 광역뉴스 중계